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,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. 그 경매를 방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경매가 진행되다 보면 그 우편물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. 무슨 컨설팅, 무슨 변호사 사무실, 무슨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매 절차라든가 향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우편물이 많이 오는데, 거기에다 전화하면 항상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경매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사비를 받아서 나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좀 주면 어떻겠냐, 이런 데가 참 많았거든요, 옛날에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만나고 보면 그분들이 참 나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낙찰자나 투자자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많은데, 진짜 이쪽에 정말 전문으로 하는 진짜 선수를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. 이 선수들 만나면 다시는 진짜 경매하기 싫을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시간을 끌기, 송달을 안 받기, 그 다음에 안에 점유를 막 바꾸기, 뭐 여러 가지 뭐 쓰레기든 뭐 이런 것들 뭐 협박하기.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강할 때였으니까 뭐 안 되면은 뭐 내가 나중에 뭐 집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, 그때 방어하는 사람이 정말 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보다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뭐 가처분이든 뭐든 막 미리 더 준비하고 형사고소라든가 이런 거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, 그때는 좀 실력이나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, 방어하시는 분이 뭐였냐면 그때 흔히 얘기하는 그 룸사롱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, 거기에 이제 뭐 직원분들을 오늘은 너가 여기 쓰자, 오늘은 너가 여기 쓰자 뭐 이러면서 직원들 쑥스러웠었나 봐요. 그러니까 매번 가면은 거기도 막 전입도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매번 가면 사람이 바뀌니까, 그때 가면은 계고를 딱 가게 되면 이게 다시 처음부터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집행관님한테 미리 다 얘기했지. 이런 사정이 있고 저 사람 방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침에 새벽에 강제개문하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 점유하시고 계신 분한테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거든요. 질문 이렇게 해달라고. 누구누구 아시죠? 라고 질문해달라고. 그러면 이제 동거인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, 보통 집행관님은 미리 설명 안 해주면 당신 누구세요? 하는데 저는 누구 A씨입니다 라고 하면 B씨 알아요?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거든요. B씨 몰라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좀 바꿔달라. 누구누구 아세요를 아까 아침에 거의 잠이 들 깼을 때 누구누구 아세요?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예. 근데 그 대답이 누가 봐도 놀라서 예였는데, 집행관분도 이 분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셨는지 얘라고 했으니까 이제 집행해 해가지고 그때 집행을 다행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고 밖에서 CCTV 없는 데에서 막 돌 던져놓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, 그때 제가 지금이었으면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든 어떤 부분 다 해가지고 뭐 미리 다 준비했을 텐데, 그때 명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한 번 있고요. 방금 전에 사례는 어떻게 운 좋게 해결이 됐지만, 이 반대로 그런 방어하는 사람들이든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걸려서 크게 낭패 본 사례도 하나가 있는데요. 그때 중개법인에서 제가 했던 사례는 아니고 옆에 팀에서 했던 사례였는데, 그때 이제 유치권이라는 특수물권이었습니다. 유치권이라는 게 공사비를 투입했으니 나 이거 못 받은 돈이 있다, 이거를 뭐 낙찰받은 사람 당신이 줘야 된다, 이런 게 유치권인데, 실제적으로 서류상이든 어떤 기록상이든 법리상으로 유치권이 존재 안 한다는 게 너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옆에 이제 팀 자체에서는 이거 너무 쉽게 보고 접근했던 거였죠. 근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양아치가 기질이 너무 심했던 사람들이었고, 이 업계에서도 나중에 들은 소문인데 정말 악질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돈 받아내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고요. 근데 그분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그 공사 장비든 아니면 공사 자재든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유치권 신고를 하거든요. 근데 뭐 당연히 서류상, 법리상 이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, 협상을 막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 팀에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너무 명확하게 법리적으로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면은 그냥 뭐 법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든 하자,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놨던 행동을 보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만한 것들은 다 부시고 나갔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설비를 이상하게 틀어놔가지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추가 공사를 하든 뭘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꼭 연락이 오게 나는 그런 작업들도 다 해놓고.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, 아무리 유치권이 가짜인 것 같아도 향후에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때는 어느 정도 이사비든 협상 금액을 제시하고 빨리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
우리가 항상 법으로 이기고 그다음에 당연히 감정적으로나 뭐 이런 모든 게 명확하다라고 해도 결국 싸우면은 누군가의 물에 빠뜨리려고 하면은 저도 물에 젖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냥 협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은 협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명도를 하면서 이건 도저히 명도를 할 수 없겠다 하고 자체적으로 취하를 시켰던 게 있었는데, 일산의 그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. 거기에 이제 청구액이 한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거든요.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 제가 혹시나 이상해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. 가봤는데 이제 그 똑똑하고 막 했는데 기척이 없다가 한 분이 나오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나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경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낙찰을 받았는데 인사차 한번 들렸다. 근데 그 어르신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딱 들어갔는데 싱크대에 그 설거지 거리, 그 다음에 바닥에 빨래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약봉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어르신하고 말씀을 나누는데, 어르신이 제가 봤을 때도 한 나이가 70대 후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말이 좀 안 통할 수도 있고 이해가 좀 못 하실 수도 있으니 혹시 자제분 계시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자식이나 뭐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제가 친척은 계시냐? 근데 친척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르신 누구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세요? 했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소통하는 거는 근처 교회에 그 권사님인가 누군가하고만 소통하고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, 그러면 어르신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작은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경매까지 가게 됐어요?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어르신 사연을 들었는데, 이 어르신이 이제 그때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. 운전을 하셨는데 사고를 좀 크게는 아닌데 좀 사고가 나셨는데, 이분이 잘못이 귀책 사유가 좀 더 많으셨나 봐요. 그 어르신이.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돈을 물어주고 어떻게 다 했는데, 그 어르신이 들었던 보험사에서 이 어르신한테 부상권을 청구한 겁니다. 어르신한테 여쭤보니 어르신 그러면 당연히 돈을 줬어야죠. 근데 본인은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어떻게 경매가 넘어가요? 근데 그 어르신 모르겠다.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럼 제가 좀 알아봐 드리겠다 하고, 일단은 그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나왔는데,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구상권이 한 그 몇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그 원금만 주신 거예요. 원금만 주고 이자를 안 주셨던 거죠. 좀 늦게 주니까. 근데 그 이자가 170만 원 정도, 200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왔다 갔다 하는데, 근데 그 금액을 이 어르신은 나는 당연히 돈 줬으니까 내가 경매를 왜 당해? 그때 보험사가 화재보험인가였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했더니 이게 이 어르신은 돈을 다 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했냐. 전화하셔가지고 그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그냥 어떻게든 해야지, 경매까지 진행하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막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 분도 너무 막 답답해 하시더라고요. 본인이 안 그래 봤겠냐.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봤는데 그분이 너무 완강하게 내가 돈 다 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또 일하는 입장이니까 또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자기 이제 부실채권이니까 당연히 경매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때 고민이 많았던 게, 이 어르신은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제가 낙찰받고 명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잔금 납부일이 한 달에 3달 정도가 남았는데, 그 다음번에 어르신 찾아뵙기 전에 그 안에서 막 담배도 태우셨던 그걸 봐서 그 담배 한 보를 사두고 제가 몇 번을 방문해가지고 어르신 근데 돈을 좀 이거 이자 납부하셔야 된다. 이자를 납부하셔야지 경매가 취하가 된다. 없어지지 않는다. 그럼 어르신 그럼 나중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. 근데 이분은 그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. 그렇다고 제가 낙찰받으면 이분은 말이 안 통하니까 강제집행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X한테 얘기하면 그분도 답답해하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, 그 어르신을 한 3번째 찾아가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손자같이 보였나 봐요. 그럼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몇 번 사정하니까,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예전에 뭐 공무원을 하셨는지 무슨 연금 받는 게 있으신가 봐요. 그거를 좀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좀 내겠다 했는데, 그래도 경매 비용까지 하고 나면은 몇백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나머지 한 100얼마인가 150이 부족한 거는 그냥 제가 돈 주고 해서 취하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죠. 그랬더니 그분도 뭐 어떻게 회사한테 좀 얘기해서 금액을 좀 제하고 막 이랬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 그 경매를 제가 오히려 제 돈 주고 경매를 취하시켜줬죠. 근데 그거 해서 원래는 단기로 매수인이 있었어요. 팔면은 그때 세전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도저히 저는 명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제 돈 주고 제가 취하를 했던 사례였고요.
이 사례를 겪고 난 다음부터는 예전만 해도 주민번호를 어떻게 지워놨냐면 그 검은색 사인펜 같은 걸로 지워놨어요. 근데 그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면은 앞에 몇 년생인지가 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으시면 혼자 사시면은 웬만하면 이거는 좀 꺼려 해야지 그 생각도 했었고, 어르신 혼자 사시는 물건이라든가 막 그러면은 입찰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오래된 사례긴 하지만 좀 기억에 남는 사례여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, 보통의 이제 점유자 분들이 다들 뭐 돈을 원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낙찰자를 적대시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, 그렇지 않으신 일반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근데 이 물건 자체는 공매 물건이었는데, 낙찰받고 현장을 딱 갔는데 그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. 그러더니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3살, 2살 정도 되는 애기를 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어머니 계시니? 그걸 물어봤더니 1시간 정도 있다가 온다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애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. 처음에는 3명? 그렇구나. 그래서 5명? 진짜 5명 맞네.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그런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오셨죠. 그래서 공매 이거 낙찰된 거 아시냐? 공매요? 이러더라고요.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했더니 그래요? 하면서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저한테 제가 좀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. 이러길래 그냥 애가 많아서 유명하신 거예요? 그랬더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하는데, 갑자기 아까 5명인지 알고 있었던 애기가 2명이 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칠남매 진짜 많다. 그렇게 애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명도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얘네들이 그때가 빌라 38평형에 있었는데 얘네들을 내보내기도 그렇고 얘네들한테 다 임대 주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한창스러운데,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제가 유명한 이유가 그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SBS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온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검색을 딱 해봤더니 이 화곡동 칠남매는 유명했던 게 뭐냐면, 출연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남편이 집을 나가고 해서 너무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장은정 그분이 아마 5천만 원을 이분한테 기부인가 이거 해서 그 집을 얻어줬던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잘 되니까 이게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2편을 찍었던 집이었던 거죠. 2편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낙찰을 받은 거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막 드는 게, 이게 너무 유명하고 막 커뮤니티에도 보니까 막 이런 것도 많길래 내가 저 애들을 7명을 명도를 하든가 딴 데로 이렇게 내보내면 이 나쁜 경매인이 뭐 애들을 쫓아냈다 하면서 이게 3차까지 또 그 찍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번째 이제 찾아뵙고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, 이런 금액이 너무 적은데 왜 이 공매까지 가게 됐냐 그랬더니, 그때 공매 담당자가 알고 있던 전화번호는 그 집 전화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집 전화가 부서져 있으니까 통화가 안 됐던 거예요. 통화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. 근데 그때는 이런 사정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잔금을 납부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겠다. 내가 뭐 이런 거에서 돈 벌 생각이라든가 뭐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들어간 취등록세 그것만 딱 정확하게 딱 하면, 제가 시세보다 좀 낮게 낙찰받았으니까 그러면 거의 시세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협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대출을 제가 조금 알아봐 드릴게요. 막 알아봐 주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그냥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. 아니 저한테 사시는 게 더 낫다 라고 했는데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어떤 상황에도 조건은 더 좋거든요. 지금 그런 집을 살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싸게 받았으니까 취등록세를 합쳐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건데, 그 빌라라는 게 시세를 정확하게 또 모르시고 이분은 그냥 싫다라고 막 하셔서 그럼 어쩔 수 없다. 그러면은 언제쯤 이사를 나가실 생각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시겠다고 해서 연락을 한 번도 안 드렸었어요. 그래서 약속된 날짜가 이제 다가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사비를 드리려고 돈을 이제 현금으로 챙겨가지고 딱 갔는데, 도착하자마자 집 문이 다 열려있고 청소가 깨끗이 돼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, 자기가 이 집을 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 집이 좀 유명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사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뭐 돈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근처 처가가 있었나 봐요. 좀 멀지 않은 곳에 처가로 이사를 전날 나간 거죠.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연신 죄송하다고 얘기한 게, 공과금이 그때 겨울쯤이어서
공과금이 좀 밀린 게 좀 있어가지고 한 7, 80만 원 정도 됐었고, 그다음에 거기 샤시 유리가 좀 깨진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 두 개를 너무 죄송하다고. 그래서 아니라고, 저는 오히려 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신 게 좀 제가 좀 미안하다고. 어디 계시냐고. 제가 돈이나 드리겠다고. 아니 계좌번호라도 알려달라고. 그랬더니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때 연락이 끊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나중에 봤는데 이 남편분이 어떻게 알았냐면, 장윤정 그분이 한 5천만 원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거를 아니까 그때 이제 공매당하고 이럴 때 남편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보증금이든 아니면 그 배당금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받아갈까봐 그 돈 합쳐가지고 그냥 몰래 이제 자기 처가로 들어가셨던 사례였죠. 그래서 제가 원래 그분한테 팔라고 했던 것보다 한 2,500인가 3,000 붙여서 팔았어요. 근데 그렇게 저는 더 싸게 그분한테 드리려고 했던 거죠. 근데 결국 그분이 그거를 사게 되면 또 그 남편분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분은 그거보다는 그냥 딴 데로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.